일단 주민들이 단결해서 독립할 건지 확실히 해서 일단 임시정부 만들고 주민투표로 결정하고 만방에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국 우리나라에 도움을 청하는 게 순서일 듯.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실현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키나와도 우리도 꼭 이루어지길 소원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오키나와는 일본에서 분리 독립하여 자주독립국이 되겠다. 최근 오키나와에서 일본에 대한 분리 독립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름은 ryukyu 왕국, 현재는 일본의 땅이 되었지만 과거의 이름은 ryukyu 왕국, 현재는 일본의 땅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엄연한 자주 독립국이었던 ryukyu 왕국은 우리나라와도 적지 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몽고의 침략에 끝까지 맞서 싸우던 삼별초가 마지막으로 다다른 곳이 ryukyu 왕국이었고, 이 때문에 많은 고려시대의 흔적들이 오키나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오키나와가 일본에서 독립하여 자주국가가 되거나 아니면 한국에 아예 편입되어 한국의 일부가 되겠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키나와가 한국과 연합하여 일본의 독립을 선언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상황과 제7광구를 완전히 한국의 것으로 되찾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순수 독립국가였던 ryukyu 왕국은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유구국이라고 불리웠고, 명나라와 조선에 종종 조공을 바치기도 했었으며, 조선에서 태풍을 만나 표류한 어민들이 있으면 구조해서 조선으로 돌려보내주기도 하는 등 우리와는 나름 인연이 적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제국주의로 인해 침략을 받고 한국이 일본에 강제 병합당하기 31년 전인 1879년 ryukyu 왕국은 일본의 무력 침공에 의해 강제로 일본에 편입되어 버리고 지명마저 오키나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후 오키나와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오키나와의 독립운동가들은 아주 힘겨운 투쟁을 해왔는데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일본군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이동하거나 여러 장소로 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오키나와는 작은 섬이라 일본군을 피할 곳도 없었고 다른 나라로 이동하여 독립운동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키나와의 독립운동가들은 철저히 일본에게 박해를 받으며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 음지에서 오키나와의 정신을 지키고 독립의지를 이어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은 독립군들의 활약을 인정받아 자주독립할 수 있었지만, 오키나와는 미국의 점령지가 되었고, 이후 미국은 오키나와를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본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독립국 ryukyu 왕국은 주민들의 독립 열망을 뒤로한 채 독립하지 못한 채로 일본으로 다시 편입돼 버리는 악몽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주일미군의 70%가 주둔하게 된 오키나와는 거주지 밀집 지역에 후텐마 비행장을 비롯한 미군의 시설이 들어오는 매우 최악의 입지 조건을 보여주어서 문제의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이곳에 배치된 미군들의 범죄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하면 추락하여 미국에서는 과부제족이라 불리던 수직이 착륙기인 V-22 오스프리가 배치되어 비행 중인 오스프리가 거주지 밀집 지역에 추락하는 큰 사고마저 몇 차례나 발생하여 주민들은 스트레스와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인들은 이렇게 입지 조건도 좋지 않은 미군 기지를 오키나와 밖으로 이전해달라는 청원을 일본 정부에 수차례나 제기했으나, 정작 일본 정부의 조치는 미군 기지를 일본 본토로 옮기는 것이 아닌 오키나와 내의 다른 지역인 해노코로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여 주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현재 오키나와의 상황은 일본에 의한 ryukyu 차별이며 식민지배다. 일본 전체의 미군 기지의 70%를 작은 섬인 오키나와에 집중시키는 것은 차별이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던 오키나와인들이 독립을 외치는 소리가 나왔고, 오키나와의 독립운동 단체인 ryukyu 독립운동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오키나와의 정치가들도 나서 ryukyu국의 분리독립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일본 3인당 소속의 테루야 간토쿠중 의원은 오키나와 드디어 야마토 대화에서 독립이라는 글을 통해 오키나와가 이렇게 차별을 받느니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낫다며 진지하게
독립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까지 나서 오키나와의 독립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세야마 야스카스 유코쿠대 교수 등이 주도로 하는 류큐 민족독립종합연구학회에서는 오키나와 독립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에 들어갔으며 유엔의 산하기관인 유엔 탈식민회특별위원회에서도 오키나와를 탈식민지 운동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투표와 더불어 오키나와의 분리독립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군사력이 없는 오키나와가 과연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오키나와의 독립단체들은 한국군과의 연계를 주장했고 아예 한국군을 주둔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키나와가 주민들의 투표로 독립에 성공하게 되면 그 이후 일본이 다시 자위대를 이끌고 들어와 무력을 이용해 오키나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중국마저 오키나와를 노리고 있어 아무 무력도 없는 오키나와가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서 한국군을 끌어들이려는 것은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선택입니다. 일본에서 겨우 독립을 했는데 다시 일본에게 지배당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며 중국도 진심으로 오키나와를 빼앗기 위해 발을 들여놓고 있는 상황이라 이들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한국군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오키나와를 손에 넣기 위해 류큐가 과거 중국의 땅이었다는 역사 날조를 하면서 오키나와의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태평양으로 가는 관문인 대만과 센카쿠 열도를 점령하고 그 다음 오키나와를 손에 넣는다면 미국의 앞마당인 태평양길이 열려 중국은 함대를 미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오키나와의 스파이를 비롯해 음지와 양지에서 수많은 현지인들을 돈으로 매수했고 이들을 이용하여 오키나와를 중국이 흡수하려는 계획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야욕 앞에서 오키나와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한국군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한국령으로 오키나와를 편입시켜 한국의 제주도처럼 자치지역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오키나와로 들어오게 되면 오키나와의 안보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고 한국인들도 오키나와를 많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광 수입이 대부분인 오키나와는 대부분의 수입을 관광객들의 소비에 의존하고 있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이 많이 찾아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줬기 때문에 오키나와를 한국이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또한 오키나와인들이 한국인들에 대해 매우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오키나와의 특성상 여러 나라의 사람을 접할 기회가 있는 오키나와인들은 오키나와를 찾아오는 해외 관광객들 중에서 한국인들의 매너가 가장 좋다며 엄지를 치켜 세울 정도입니다. 특히 매우 시끄럽고 무례하며 한번 왔다 가기만 해도 그 자리가 쓰레기 천지로 엉망이 돼버리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하다가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해보면 한국인은 천사 그 자체이며 그런 한국인들이 있는 나라라면 한 나라가 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한류붐으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오키나와의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어 한국령으로 편입하자는 제안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오키나와가 한국으로 편입되면 제7광구의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꿈의 대륙붕이라고 불리는 제7광구는 사우디의 열배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묻혀있는 자원의 보고입니다. 제주도 남쪽 바다부터 일본의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진 대륙붕으로 서울의 약 24배인 8만 2,000km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우드로 윌슨 연구소는 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천연가스는 약 175조에서 210조 입방피트가량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며 원유 매장량도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인 1,000억 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가를 배럴당 50달러로 단순히 계산해도 경제적 가치는 무려 우리 돈 5,600조 원에 이르러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한국은
칠광구의 가능성에 예전부터 주목하였고 1970년도에 이 지역을 칠광구로 설정하고 영유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으며 제7광구라는 대중가요마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풀어 오른 산유국의 꿈은 일본의 방해로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7광구 영유권 선포에 강하게 반발했으며 한일 간 서남해 해저 지역은 공유 대륙붕이기에 등거리 원칙에 의해 중간선으로 영유권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경제 원조 중단 카드까지 꺼내들어 압박해 당시 힘이 없던 한국 정부로서는 일본과 타협하여 7광구를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꾸고 양국이 반드시 개발을 같이 해야 한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협정 발효 후에도 제대로 된 시추를 하지 못했는데요. 1886년 몇 차례 공동 탐사를 진행한 후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며 탐사를 중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술력이 부족했던 한국은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기술력은 충분히 되지만 양국이 함께 해야 한다는 독소조항 탓에 독자적인 시추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공동 개발을 그만둔 이유가 경제성이 아닌 다른 속셈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9년에 협정이 끝나면 일본이 독자적인 영유권의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영유권을 선언하던 1970년도만 하더라도 대륙붕의 영유권은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는 자연연장설이 대세였으나 1985년 리비아 몰타 대륙붕 사건을 계기로 국제적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 지형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영유권을 갈라버렸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7광구의 영유권은 오키나와가 있는 일본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키나와가 한국령이 되면 일본과의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되게 됩니다. 7광구 자체가 오키나와 해역에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오키나와가 일본의 소유가 아니게 된다면 일본은 더 이상 7광구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본과의 독소 조약이 끝나는 2029년에는 한국이 제7광구를 완전히 독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초대박 잭팟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산유국이 되어 자원대국이 되는 미래, 그것은 결코 꿈이 아니며 충분히 현실화 가능한 미래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오키나와인들은 한국과 같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오키나와인들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과 오키나와인들은 서로를 잘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엔 부족하지 않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우리나라 영토로 편입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지지합니다. 꼭 독립하셔서 더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키나와 스토리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욕심을 떠나서 한 나라의 자긍심을 살리려는 오키나와 분리 독립 운동에 적극 지지합니다. 오키나와 분리 독립 적극 지지하며 열망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오키나와 건투를 빕니다. 독립하고 만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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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생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수일 내로 만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